시작하겠습니다. 무신일주 사연들이 각양각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표 사연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선 뭐 이렇게 하나 해왔습니다. 네. 대표 사연은 에노님 사연이고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샘터 뭐 이런 뭐 에논. 네, 라는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하는데 양력 79년 2월 10일 묘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네. 김인년, 병인월, 무신일, 을묘시입니다. 인과 신이 있는 것이 네. 예, 제 옆에 계신 분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 이제 무토의 인신충. 네. 이게 이제 가장 역마충에서 가장 이제 인생의 굴곡이 네. 가장 강렬하다라는. 네. 그것도 1월지 인신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묘시생이라고 소개는 해주셨는데 음. 그 병진실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하시니까 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기운이 일단 약합니다. 음. 네, 가온 선생님 좀 많이 다르시네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뭔가 삐꼬가 난 무토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시면서 그 허니쌤의 수기운과 지산쌤의 정화의 기운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식의 특징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가 중요하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병진 시가 되면 완전히 얘기가 네.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얘기가 사연을 먼저 달라지고요. 봐야 사연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지만 예민해서 어릴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네. 늘 가위에 잘 눌려서 성인이 된 후 굿을 몇 번 하고는 조금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월운으로 귀문이 될 때 특히 3월이나 7월에 가위에 가끔 눌립니다. 신받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엔 신받을 그릇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신을 잘 믿기는 합니다. 그냥 평범하고 건강하게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5년 12월에 자궁 수술 받고 2년간 항암 치료하면서 쉬었고 현재는 갑상선과 가슴에 혹이 11개 정도 있어서 올 겨울에 조직 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신 시점이 작년 10월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작년 겨울에 조직 검사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지만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취미로만 해오다 대학교 때 밴드 활동을 하면서 드럼을 쳤었고 전자통신과를 졸업, 통신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하시죠. 네. 30살 초반 무렵에 유아용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제작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의료 전문 애니메이션 교육용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었던 게 그 지금 의료 전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신충이 있어서 그런지 허리 관련 네. 뭐 영상 제작이 많다고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수술하는 게임 좋아하는데. 네. 재밌다. 의료 수술. 네. 2017년 겨울에 미디어 영상 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의료 시뮬레이션 개발을 목표로 언리얼 엔진과 VR을 공부하고 있고 생계는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집이나 학교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중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에 게으르고 우유부단하지만 무언가에 꽂히면 밤낮 없이 푹 빠져 매달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러게요. 부분들이 네, 있네요. 좋아하는 일에 집중력은 좋으나 싫어하는 일이나 귀찮은 것들을 보면 순간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무신일주 다 비슷한가 봐. 가끔 엉뚱하기도 하고 멀쩡할 때와 멀쩡하지 않을 때 생각의 격차가 심해서 4차원이라는 소리도 잘 듣습니다. 아니 강원 선생님이 사연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족. 여성분이시라니까요. 여자 강은. 원래 무신일주 속에는 무신일주가 많잖아. 강원 선생님 안에 누구 또 다른 강원일지도 몰라. 글쓰기의 소질은 없지만 발상이 특이하고 기발해서 대학원 연출 수업에서 제가 쓴 글은 늘 재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소질이 있으신 거네. 네. 식상과 재성이 약해서 그런지 무기력증과 불면증 그리고 타고난 저질 체력이 늘 저를 자신감 없고 의지박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체중으로 약하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수십억 대의 자산가였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억대의 재산을 각각 물려주고 2002년에 돌아가셨고
네. 아버지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서 지금까지 10억이 넘는 돈을 다 잃고 여유롭지는 않게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흥미로웠던 게 네. 본인이 태어난 날 옆병실에서 재벌가 아이가 또 태어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김인현 씨는 다를 수 있는데 네. 김인현 병인월 무신일에 네. 좀 약간 이제 부모가 네. 제복이 있는 네. 경우가 좀 있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주가 급제를 강하게 통근해서 타고나게 되면 네. 네. 통상적인 어떤 그런 시험 운이 없거나 네. 아니면 태어나면서 집안의 재물을 네. 이렇게 뭐랄까 탕진시키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린 아이가 뭘 탕진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지가 탕진하는 거지. 아, 예. 네. 탕진잼. 그 유복함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유복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연주에 급제를 놓으면 네. 이제 막 제가 태어나면서 집안 말 안 먹었다는 이런 이제 그런 속설이 있기도 소설을 했군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재벌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네. 특히 부모님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에 학원이나 독서실은커녕 저는 차비도 없이 늘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친구가 저의 차비를 들고 데리러 올 정도로 돈 없이 서럽게 자라왔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은 모피코트, 해외여행, 외제 화장품이나 보석류 등으로 인생을 즐기는 개인주의적 삶을 사시는 분인데 지금은 두 분 다 쫄딱 망해서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 갚지를 않습니다. 영 끊고 살고 싶은데 고모나 이모들 역시 저희 부모님과 관계가 매우 나쁘기에 제가 가교 역할을 하는데 고모 이모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저는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또 심각한 가정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마를 잘못 맞아 옷과 양말이 피에 닿았도록 맞은 적도 있고 눈을 심하게 맞아 권투 선수처럼 붓고 눈알에 피가 난 적도 월일지 있고. 인신충이 아주 네. 큰 특징입니다. 크고 짜잘한 사고. 오, 이건 그다음 큰데요. 네. 머리에 쇠파이프를 맞아서 땜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이분 여성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딸을 이 정도로 폭행을 했다는 거. 근데 지금 이분은 남 얘기하듯이 쓰는 거거든. 네. 보통 이거 굉장히 큰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무 됐는데 뭐, 이게 무신의 특징이에요. 낙천적인 또 성향. 아픔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사연 안에. 근데 좀 약간 무덤덤하다는 무덤덤. 느낌은. 네. 강원 선생님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나 오는 길에 그냥 강원 선생님 그냥 삶을 반추하면서 강원 선생님 참 지옥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더 큰 쾌락을 더 큰 쾌락을 쫓으면 돼.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 일부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편입니다. 연주에 간여지동인 겁재가 있고 재성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 대하는 게 늘 서투르고 불편하며 재물과 인연도 없습니다. 편관이 있어 그런지 남자친구만 사귀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사건이 잘 생겼습니다. 겁재와 간이 나란히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치원생일 때 아버지가 크게 망해서 고모 댁에서 얹혀 살았는데 초등학생 친척 오빠 2명에게 1년 내내 성추행 당했습니다. 그러다 7살에 다시 고모네 집에서 분가하면서 벗어났지만 학교나 엄마 친구 아들에게도 성추행 당한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도 성추행 당했고 40의 나이를 먹고도 자주 당합니다. 제가 화를 못 낼 것 같이 생겨 타겟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귀신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관이 어린 시절에 들어오면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저희- 지금 어릴 때 다 정명. 정관운이 들어와서 네. 근데 이제 커서도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 그게 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으셔서 좀 네. 읽으면서 그렇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신충이 있어서 복부나 허리가 자주 아프고 수술도 크게 했습니다. 기사대운 끝 무렵 삼재가 시작되던 13년 계사년에 회사의 TV 시리즈를 제작하느라 늘 갇혀 일하다 자궁선 근종이 발병 15년 5월에 자궁암 판정받고 12월에 자궁 부분 절제술하고 2년간 쉬면서 항암 치료하고 지내다가 16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네. 경호대운에 들어쓰면서 네. 결혼을 하셨네요.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관살혼잡이라 그런지 마음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바람핀 적이 2번 있어서 그런지 애착이나 애정으로 산다기보다는 측은지심 과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족이 없는 남편을 혼자 두는 것이 걱정이 되어 섣불리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처음 만나 2년 전 결혼했는데 둘이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18년 전이나 사귀었어요. 중간에 여러 번 헤어지고를 반복했고요. 남편 입사 이력서를 전부 제가 써줬습니다. 취업에 도움되라고 운전면허 학원비도 주고 남은 학기 졸업하라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도 한 학기 대준 적이 있습니다. 네. 남편이 저에게 의지를 너무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남편분이 네. 그 사주가 네. 병진년, 무술월, 신축일, 네. 신묘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4부터는 굵직한 3개의 질문들로만 진행을 하기로 해서 네. 다른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한 질문에 합치기도 하고 해서 총 3가지의 질문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봐 주시죠. 무신답게 막 다 뭉뚱그리는군요. 디테일 없이. 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저기요. 아우, 무신이라 섞기 급하군요. 아니 네가 그럼 대본을 쓰던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겁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지가 간여지동으로 겁재가 있습니다. 늘 저는 뺏기고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항상 기부하며 살아왔고 저의 재물은 늘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할머님이 부모님 빚을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 빚을 갚았습니다. 네. 부모님 아프면 병수발 해주기 싫어 알아서들 하시라고 의료 실비는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재물과는 인연이 없는 걸까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인사신 사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사 대운에는 회사 일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가장 힘든 대운이었습니다. 겁재와 편인 대운의 인사신 사명까지 몸소 체험하며 크게 아프고 감옥 같은 회사에 갇혀 일했고 네. 기사 대운 들어 제 인생에서 기축년, 신묘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을류년도 별로였습니다. 월운으로도 사화가 들어오면 괴로워 죽고 싶을 만큼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평생 사화는 저에게 이렇게 힘든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기해년과 신미 대운입니다. 겁재는 항상 저에게 두려운 전제이거든요. 네. 3, 4년 후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말레이시아로 이민 준비를 할 계획인데요. 원래 18년 12월에 해외 취업 연계학원에 등록해 면접만 보고 수수료 내면 취업은 확정이었는데 남편이 반대도 했고 대학원을 합격하면서 해외 취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혹시 빨리 이민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단히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화인성이 귀신일까봐 대학원 다니는 것이 저에게 맞는 길인지 걱정됩니다. 이민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힘든데 한 달씩 미국에 가 있으면 어딜 가나 환영받고 칭찬과 관심을 받아 행복했었습니다. 행운도 많이 따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민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과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시 네. 명식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 시주가 뭐 명식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 애노님의 네, 이 삶에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는 거는 꼭 보상이 없을 수가 있는데 살아 남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군요. 사실 이런 정도의 이 사실 이렇게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큰 그걸 당하면 뭐 그걸 훅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계속 그 생애 내내 이게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네.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일단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역시 무신입니다.
예. 왜 웃어? 정말 무신에 대해서 갑자기- 다시 한번 갑자기 무신을 경의를 높여서 경의를 다시 예. 새록새록. 예. 아니 근데 워낙 건조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네.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네. 저 같으면 네. 아유, 그렇죠. 네, 이거는 참 남자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은. 네. 사회 원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식을 잘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이 명식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병진 씨가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선 선생님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빰빰빰빰 첫 번째 이제 녹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네. 청고서 같을 때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막 싸움 날 줄 네, 알았어. 일단 예,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네네. 만약에 이 을묘시면요, 네.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냥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분은 지금 굉장히 글의 그 문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좀 진짜 담담하시고 어. 네. 굉장히 담대합니다. 네. 이미 객관화까지 다 끝난 것 같은. 그리고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금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무토가 네. 특히 급제가 귀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네. 을묘시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령하고 실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병진시라면 완전 100% 득세를 한 거거든요. 그 외곽을 둘러싸는 건 전부 다 내 편이고 네. 안에만 또 신령실제인데 또 둘이서 또 충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 대비를 보여야만 이런 정도의 삶의 굴곡이 나온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득세했을 때도 이 신약으로 보지만 네. 병진시가 되면요 지지에 전부 토가 뿌리를 내려서 네. 굉장히 강력한 네. 일간이 됩니다. 음. 이 정도 일간이 되지 않으면 이거 못 버텨. 아무리 천하의 무토라도 네. 이 정도는 사주의 토로 간통을 해야만이 이건 버틸 수 있는 나는 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금 식신과 그 임수 편제가 네. 저는 용희신이 이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대운이 이제 보면 지금부터 네. 드디어 금수의 기운으로 쭉 네. 흘러가게 돼요. 네. 지금까지 너무 막 병화, 정화, 무토, 진토, 기토, 네. 특히 사화가 개판이었습니다. 인사신이 걸려가지고 그때 그냥 엄청나게 그 암 수술하고 뭐 일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다 일적으로도 안 다 좋았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해외 이민을 가라고 네. 싶고 금수용신으로 보시니 네. 나 미국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이시는데 실제로 뭐 미국에서 굉장히 네. 좋은 기억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라도 네. 바닷가 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 예.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이제 왜 재물이 지금 너무 지장간에 있는데 이게 인신충이 됐으니까 네. 완전 심각하게 손상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의 기운 자체를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불러와야 되고 네. 불행히도 남편분한테도 수의 수가 기운은 없어서. 하나도 없어요. 자녀분도 없으시고요. 예, 지금 사고가 무친하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자기가 이 기운을 끊임없이 생성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을민년 같은데 수기를 쫙 빼가는 해에 이제 발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의 모든 집착체 이제 자궁이 이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기해년 뭐 급제가 들어와서 힘드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해수가 들어오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해수가 이제 목으로 이렇게 그 묶여 나가기 때문에 인해 한목에 네. 대해서 목으로 묶여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올해까지는 좀 힘든 일이 끊어질 때좀끌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내년부터 이제 경자 신축 이렇게 이민 개묘로 개묘,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대운도 이제 드디어 경금식 신대로 오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평온 드디어 좀 약간 낙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반대 이런 거 좀 무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대학원은 너무 이렇게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라는 몰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대학원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강원 선생님 의견이시고, 그죠? 그렇죠. 네. 강원 선생님 개인 의견. 네. 박 프로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십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사주에 이제 땅이 네. 이렇게 좀 먼지 날리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땅은 원래 윤택한 게 급선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윤참. 근데 이제 진이 되면 좀 신자진이 좀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그래도 윤택함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을묘가 되면 이게 이제 신이라는 글자 안에 있는 수 가지고 근근히 이제 버티는 형국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성추행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을묘라고 좀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토는 큰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원래 보통 을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집별님 계시지만 좀 죄송한데 우리가 좀 잡초의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잡초 강호 좋죠. 이렇게 전 잡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럼 무토 그러면 을목이 저렇게 단일하게 있으면 자꾸 저 땅에 구멍을 내는 이제 형국인데 저게 이제 이성으로 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무토가 시간이 을묘일 때가 그렇게 이성 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작용이 생기지는 않더라.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사주에 이제 수기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게 이제 좀 잡초가 산을 좀 뒤덮은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과 관련된 이런 성추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을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운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운으로 흘러가는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그러니까 물숫자는 일단 무조건 좋게 보고 해외도 무조건 좋게 보는데 그 시간상의 문제에서는 좀 을묘로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 남성 이성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나간다는 의견은 두 분이 겹치시네요. 근데 이 사주는 어쨌든 수의 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무토에는 저처럼 범람하면 안 되지만 물이 흘러서 땅이 윤택하고 그래야고 하늘이 화평해야 되는 거죠. 천간이 화평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반론을 하자면 뜨거워지네요 갑자기. 흥미진진하다. 반론을 하자면 저는 병진 씨가 되더라도 이 진중 개수가 힘을 저는 발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물론 임수 하나가 신중 임수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진토유의 병화가 태양이 또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지장간 개수 따위는 사실상 이미 말라 비틀어졌고 일단 천간이 그렇게 만약에 을묘 대신 을묘가 있을 땐 그래도 무토와 기토가 그래도 이렇게 소토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병화까지 뜨게 되면 병화가 뜨게 되면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을묘시라면 완전한 신약한 명식이 되고 그게 되면 용신이 토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 28에 계속 무진 기토 대운이 흘렀는데 제가 보기에 이때 이분이 살아온 자산을 이때 뭐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정말 온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사방이 자신의 기운을 빼가는 지옥이고 그래서 너무 보상이 너무 없다. 우리 15년이나 그 토기운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래 볼 때 이 을묘씨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렇게 그냥 담담한 기술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즌 4까지 오는 동안에 네. 이렇게 거의 막 40년 이상이 남은 인생에서 이렇게 아주 유년부터 네. 지금까지 40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버텨온 운명식은 네. 그것도 굉장히 네. 다채롭게 네. 각기 다양한 이유로 네. 저는 애를 키워서 그런지 초반에 아동학대가 제일 컸어요 사실. 음. 그게 진짜 클 것 같은데 너무 큰 트라우마고 네. 그때부터 뭐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래서 이제 관이 많지 않더라도 네. 관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월지가 임목의 평관의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신충이잖아요. 네. 그 평관이 계속 공격당하는 형세입니다. 네. 관이 무너지는 형세. 그래서 비록 어릴 때는 이제 임목 묘목 대운이 와서 저는 유전기 성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계속 기신운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이제 이 평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신운 탓이고 월지 평간이 갖고 있는 또 그 네. 아픔이랄까요. 좀 그 이유로 저는 풀이하고 싶은데 네.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역시 시간에 뭐, 놓으면 더 네. 좋겠지만 시주를 그건 유치하는 건 왠지 정말 좀 느낌에 네.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네. 이런 것 같거든요. 네. 뜨거운 사막을 혼자 걷고 계시는 네. 거예요. 물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또 네. 계속 걸으셔서 이제 앞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길을 그러면서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기세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 또한 뭐 그냥 병화의 기세가 아닐까. 그러면 이런 단서들이 좀 남는데요. 지금 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 네. 쪽에 이제 단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는 뭐 시주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식신의 일이거든요. 네, 네. 전형적으로 미디어, 그다음에 컨텐츠, 뭐 손재주, 손재주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신금 식신의 일이거든요. 네. 그 자기 직업공연도 맞고. 네. 이 초반에 신바드라는 네.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 뭐 이런 쪽에는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네. 이 사주가 굉장히 조열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야 돼요. 그럴 때 을묘는 좀 신을 받을 그거는 아니다. 을묘는 그래서 을묘는 난 안 받은 게 좋은데. 네, 힘들잖아. 저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것도 좀 다른 네네 좋습니다. 병진이면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묘라는 어쨌든 잡초가 무성한 땅이긴 하지만 네. 관이 이제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형태로 어떻게든 이 부분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의 기상으로. 네, 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투관한 게 어쨌든 정관이 투관해 있기 때문에 저 기상으로 어떻게든 지금 정신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고 그다음에 목이 또 교육이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는 거. 근데 사실 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수. 그러니까 그게 간절히 너무 필요한데 어려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세가 대부분 보면 목, 화, 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니까. 근데 억부로 보면요, 네. 이 사람의 명식은 수가 필요한데 수가 오면은 일간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묘시라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은 조로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쭉 보면은 수가 올 때마다 뭔가 그래도 돌포가 생기거나 마음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뭐 임신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럼 보면 수가 거의 사실상 용신이라고 봐야 되고 중요한 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명식으로는 수를 용신으로 보기가 도저히 아무리 조후로 보더라도 수를 용신으로 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려면 병진씨가 돼야만 이 수를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강지 정상회담은 결렬되는 것으로 좁혀지지가 않네요. 두 정상에 지금 근데 가셔야 되겠어 오늘. 이렇게 다양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제 그 애노님께서
또 본인의 다른 저희에게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 또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가위 자주 눌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최근에 입수한 그 네. 가위에 대한 정보를 좀 네.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가위 많이 눌렸거든요. 저는 뭐 가위 끝장 그죠. 끝판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네. 제가 이제 한의사분한테 얘기를 네. 들었는데 심장의 문제래요. 심장이 약하면 네, 아, 그게 네. 이제 뭐 미신적인 부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쨌건 심장의 몸상으로 문제네. 심장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가위 눌리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심장에 이제 지금 그 뭐 횡격막이랑 위랑 붙어 있대요. 네, 그 네, 위에 네. 심장이 있는데 자기 전에 음식물이 위에 있을 경우에 네. 가위에 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어. 근데 제가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좀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4시간 전은 자기 네.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아, 네. 않아봐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제가 라고 생각했던 게 네. 바로 누워서 자면 네. 가위에 더 많이 눌렀거든요. 어. 옆으로 모로 자면은 좀 괜찮은데 네.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잤을 때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아, 네. 그것도 바로 누워 있을 때 심장에 더 무리가 무리가 간대요. 그러니까 그 나는 옆으로- 아예 이렇게 그렇게 반드시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심지어 숨이 안 쉬어져서. 아, 네, 이렇게 네. 저도 바로 누워 있을 때 되게 좀 힘들거든요. 네.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식사 그러니까 정말 안 먹으니까 위를 비운 상태로 잠을 자니까 수면의 질이 확실히 뭐 이거 가위를 떠나서 네. 그쵸?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덜 피곤하죠. 저는 네.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는 가위라는 말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어. 아이고, 가위에 가위에 이거리 어떻게 누르냐?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경험한 적이 없군요. 없으니까. 그뭐야 설명 좀 해봐라 그러는데 애들 설명을 못해. 어렵죠. 근데 내가 직접 딱 당하고 아. 나니까 네. 이게 가위에 눌린다는 네, 거구나. 그쵸. 네, 그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뭐. 그쵸.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맞아요. 의식은 그렇죠. 있는데 뭐 꼼짝을 못 하는 형태로 온다든지. 저는 주로 그거예요. 예. 꼼짝 손가락 못- 하나 아, 껐다 깜짝 못. 뭐라 예. 막 어떻게 막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왜. 기분 또 되게 싸늘하죠. 이제 저는 한 38년 되니까 음. 약간 좀 있으면 몸이 굳겠는데 이 음. 느낌이 와요. 예. 맞아, 많이 눌린 그래서 사람 알죠. 일부러 이제 막 꿈에서 깨려고 힘을 빡 주기도 하고 근데 왜 제일 고통스러웠다가 깼는데 미친 듯이 다시 잠이 들어요. 막 아.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고 그럼 또 가위가 올 텐데. 네, 계속 잠들고 가위 눌리고 깨고 그게 아. 어디가 생시고 어디가 꿈인지 네. 모르게 계속 반복되고 막 거대한 돌덩어리가 나를 이렇게 확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나를 딱 이렇게 누르고 있는 딱 그 느낌. 그냥 뭐 어떤 네. 기운이 진짜 싫어 생각하기도 하고 어. 근데 정말 안 먹으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음식이 문제였군요. 제가 잘 때도 심박수가 엄청 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보통 60 이렇게 60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막 90 네. 막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내 심장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훨씬 이상한 거 좋아졌어요.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아니고 뭐지? 사장님, 네. 대표님, 네. 아유 왜뭐 선생님 부끄러우시죠 지금? 이 뭐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고 계셔. 아니 되게 뭐 오늘-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되게 중요한 과학적 상식 같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음. 듣고서 한의사분한테 듣고 진짜 맞는 것 같은 거. 아, 특히나 저는 이 바로 눕고 모로 눕고 이거. 그것도 그런데 가위를 딱 치료한 게 진짜 순식간에 치료를 했거든요. 그건 또 뭔가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떨어져서 할머니 부산에서 살다가 네. 그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 낯선 환경에 딱 들어가면서 가위에 계속 눌렸던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네.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부산에서 이제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할머니가 구술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무당을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식칼을 들고 막 이게 저 소금물 저 누워 있으면 저한테 막 뿌리고 막 우와. 매일 그러시더니 나왔어요. 그래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게 오.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네. 해보니까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 때문에 그럼 이게 딱 그게 나는 크겠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 안정을 갖기에는 지금 대운상으로는 흐름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분도 구술하고는 좀 나아졌다가 특히 이제 그 3월이랑 7월 네. 기운이 들어올 때 네. 힘들어지신다고 하는데 네. 이게 3월 같은 경우는
묘자 묘달이죠. 예, 묘달 묘달이고. 때문이고 7월은 미달이고. 미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가 이제 가장 조열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더 것 그런 때문에 것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심신이 약해지는 네. 그럴 때 그렇죠. 좀 휴가를 다녀오신다든지 음. 자기가 이제 뭐 살면서 경험적으로 음. 이 달은 좀 안 좋다 그러면 일을 좀 줄인다든지 예. 여행을 좀 그달에 미리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보내주신 사연이랑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명식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시주는 결론이 안 나네요. 네, 그러게요. 본인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음. 어쨌건 가장 지금 좋은 게 수작용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은 지금 네. 동일하셔서 정확하게 금수예죠. 네. 금수, 수만으로도 안 되고요. 금도 같이. 네. 근데 이게 그 베이스가 되어주는 게 금이 때문에. 네네네. 음, 금수의 기운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이분 닉네임이 애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샘터라는 뜻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능적으로 네. 뭐 하시는 일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바이팀에서 쏟아나는 샘물. 네.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네. 또 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말로 맞출라. 저 이런 거에 또 막 이 신박함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저지하시면 아니 이게 재밌다고. 그러면 남겨주신 세 가지의 질문에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재물 응답 저기 뭐야 병진 씨라면 네. 인연이 있습니다. 어. 을별 씨면 인연이 없어요. 세상 이렇게 되면 그럼 병진 씨 하고 싶겠는데요?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선택해. 저는 병진. 알았어 선택해. 네, 뭐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네. 병진 씨가 돼야 금수용신이 돼가지고 네. 네. 거의 100세 넘어까지 쫙 이제 인생 후반으로 이제 네. 이어진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경호나 신민은 네. 이 식신상간 대원이 와도 사실은 그렇게 같이 동반되는 오화 하여튼 이 지지의 지랄 같은 사오미가 빨리 빠져야 돼요. 선생님 뭐 같다고요? 사오미. 지랄 같은 지랄 같은 사오미. 특히 사 때는 거의 뭐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네. 하고 오화도 아직 한 네.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오화도 그 힘든데 오화에서는 좀 이렇게 어쩌면 이제 인목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랄까 남편이나 혹은 남자들로부터의 어떤 고난에서 좀 해방될 가능성이 저는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상극이죠. 네. 여전히 그리고 신민은 경호보다는 좀 낫겠지만 네. 역시 이렇게 이 네. 건조한 모래가 묻는 것을 신금은 싫어합니다. 먼지가 묻은 거니까 네. 내가. 네.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 쓰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임신계류로 이제 흐를 때 이제 아마 이분에게는 네. 굉장한 저는 좀 재물을 진짜 글자 그대로 식상상제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참 고 5868 대운 글자만 보면 네. 참 마음에 드네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노년과 말년이 뭐 편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 시기가 오기까지 시간이 아직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를 옮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결국 3번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사주라는 어떤 이게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다 알더라고요. 예.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게끔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이제 끌어서 막 땡기고 뭐 배고프면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자꾸 해외를 자꾸 생각하고 가면 너무 편하다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의 변화에 의해서 수기가 있는 공간들, 네. 태평양을 이 건넌다든지. 굉장히 특이한 게 행복했다는 말을 한 네.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미국에 있을 때 행복했었다고. 행복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참 미국이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인이
뭐 일적으로 가셨든 여행을 하시든 그렇게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거기서 행복했다고 하시니 네. 이거는 본능에 따라야 되는 거다. 일단 살고 봐야죠. 네, 그럼 시기상으로 언제쯤 지금 3, 4년 이후부터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고 네. 강원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네, 저도 같으신 뭐 그런가요? 같은 생각입니다. 뭐 논문 내고 이제 뭐 학위를 하는 다 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의미 없고. 차라리 미국에 가서 그러면 네. 차라리 그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번이 아, 이제 네. 인신충을 월지충이라는 게 참 많이도 걸립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사화만 낀게만 들면 연운이든 이제 대운은 지나갔고 네. 네, 월요일이든 우리도 그냥 무조건 인사신이 성립된다라는 네.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임목과 그 신금이요 다 아까 제가 신금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네. 얘기는 했었고 네. 임목도 온전하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령부 두 개가 네. 참 진짜 네. 안 친한가요? 거의 막 예를 들어서 네. 왜 전쟁을 할 때 사령부라는 거는 네. 적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불확치가 맞나요? 철종 앞에 사령부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근데 지금 사령부가 굉장히 이제 저기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네. 아무나 와가지고 돌 던지고 가고 막 네. 하더라도 막 동네 양아치 새끼들도 막 화염병 던지고 가고 막 이런 오픈형 사령탑이네요. 예, 개방형. 네. 이제 개방형.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화가 들어오면 이 치명타가 됩니다. 방어 기제가 없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아까 뭐 우리 지 선생님이 잠깐 말했는데 네. 자기가 그 반대편의 분위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물을 가지고 그냥 불을 확 꺼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요 특히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성 혹은 염증형 그 신경 쓰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막 속에서 울화가 쌓이고 네. 막 몸이 붓거나 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뭐 걷어들이는 것을 좀 약간 욕심을 줄이고 네. 이럴 때는 이제 운기 조식을 중요시하게 네. 중요하게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지 진짜. 이런 욕시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본인한테 좀 맞다면 주겸요법이나 주겸수 같은 거를 좀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겸은 어떤 오행일까요? 아주 강력한 수죠. 그래서 좀 해산물도 좀 많이 드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신장마저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끝장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대운이 금수로 잘 흘러가니까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지금이 진짜 고비인 것 같아요. 네. 40대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기가 지금 지켜야 돼. 아직 대운이 지켜주기에는 네. 아직 좀 더 멀리 아, 좀 더 가야 돼요. 기다려야 지금 그럼 이런 분들은 네. 수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워낙 말라 그거는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강원 선생님도 무신일주시잖아요. 네. 근데 강원 선생님은 이제 수가다. 수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지 말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 네. 먼지를 좀 날려야 되나요? 먼지가 이제 어쨌든 어. 토기 때문에. 먼지 구덩이.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차 바깥을 먹고 네. 깜짝 놀란 게 저는 바깥을 다 드시고 옆에 그냥 이렇게 꽂아 두실 줄 알았어요. 바깥을 다 드시더니 뒤로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보이고 다막 될 수 있으면 세차하지 마라. 네. 뭐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토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어. 근데 이제 이분은 반대로 토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깨끗이 겁제니까. 청소하고. 무조건 깨끗한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원래 수가 청정한 거니까 자꾸 그 행위를 청소 해라. 열심히 하는 무신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쉽지 같은데. 않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걸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쓸고 닦고 정리정돈 이게 아마 이분한테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이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파트라고 전제를 하면요. 네. 보통 아파트는
저 집에 들어가는 문이 북향입니다. 네. 아까 풍수적으로 네.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북향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이 어두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연광이 안 드는 곳이 제일 어두운 네. 곳이죠. 네. 들어갈 때. 그래서 이 현관을 네. 현관을 좀 밝게. 네. 왜 우리 그 켜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불. 네. 자동불 방범 방, 그 센서. 뭐지? 센서등. 네. 네. 왜냐 센서등이라면 좀 더 이렇게 한 30와트짜리를 해서 한 60와트짜리로 등을 바꾼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조도만 밝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들어가는 그 현관 입구 있잖아요. 네.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아, 여기가. 네. 그래서 신발도 네. 딱 이제 신는 신발 네. 말고는 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집어 네. 넣어두고. 네. 왜냐하면요 이분은 지금 흙을 지금 네. 기운을 빼야 되는데 네. 왜 현관을 깨끗이 해야 되냐면 모든 신발에는 바깥에 있는 흙의 기운을 다 묻혀서 못 찾아. 들어오고 이게 현관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안에 방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매일 들어오자마자 신발 바닥을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신발장 안에 넣으면 돼. 네. 그래서 현관을 언제나 깨끗하게 네. 하는 습관을 식구들에게 네. 현관이 이- 제일 청소 안 하는 곳인데. 이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네. 두 분 다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결하고 깨끗한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좀 그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으시지만 필요로 하는 거니. 네. 근데 아마 그 남편분이 그렇죠. 깔끔은 떨어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리를 게으르실 것 같아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분도 편인 거. 정편인 신금이지만 그 토가 막 예, 또. 예. 예.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이런 뭐 해외 나가시기 전에 예. 가까운 주변부터 정리 정돈 잘하고 음. 오래 안 쓰는 물건들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먼지 같은 거 정말 그 요즘에 뭐 일본 그 먼지털이요? 뭐 청소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아. 드라마인데 곤도마리에 곤도마리 예,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그 예. 사람이 그런 어떤 청소를 하는 그런 걸로 뭐 예. 완전 난리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싫어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보통 좀 사람이 나이도 들고 그러면 네. 식물이 좋아서 집에 막 화분도 있고 많이 네. 키우잖아요. 네. 이런 분한테는 그런 게 안 좋겠네요. 그것도 집에 토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화분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둘 다를 봐야 되겠죠. 이제 어쨌든 습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습기라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불의 습기- 옥잠. 예, 그 아니 요즘에 그 하도 미세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네. 대륙이라는 그 중국이 원래 토잖아요. 네. 그 걔네들이 이제 석탄을 떼니까 불로써 이제 조열해진 거죠. 나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자꾸 먼지가 이제 날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먼지 날릴 때 하는 행동이 뭘까? 그러면 수는 원래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중국이 되게 겸손치 않잖아요. 네.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다. 네, 네. 저러고 가고 있으니까 자꾸 나라가 좀 저렇게 막 먼지도 날리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저렇게 조열해졌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첨단 문명 이게 다 화잖아요. 그런 게 발전할 때는 필연적으로 좀 조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게 토가 너무 왕성하고 이러시니까 이걸 윤기를 좀 주는 것. 그게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뭐 그 정말 그 앞에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집이 북서양 집들이 더 비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역도 저는 이분한테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왜 북서양이 더 비쌉니까? 더우니까 이제 네. 북서 쪽. 우리는 이제 태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겨울에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동남향의 방향을 좋은 양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오히려 그쪽은 너무 덥고 예. 습하고 하니까 이제 북서양 집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하거든요. 고급 그렇군요.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겁제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겁제도 겁제지만 먼지, 네. 예, 먼지를 좀 정리하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사화 같은 경우는 일단 대운에서는 나갔고 네. 이제 세운에서 들어온 사화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이제 수기운을 네. 좀 만들어서 금수기운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운용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미국 이민인데요. 네. 미국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수 네. 기운을 네. 쓰는 것인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이 경호대운이고 네. 앞으로 신미대운 이렇게 흐르는데 신미대운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 네. 미토 겁제 때문에. 네. 네. 근데 어느쯤이 가장 네. 이게 뭐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민을 가시는 네. 거니까 준비 기간도 상당할 것이고 네. 할 텐데 그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요. 네. 저는 뭐 내년부터 준비해서 향후 아. 5년 내에 가셨으면 대학원이고 나발이고 5년 내에. 강원 그러니까 선생님도 내년이 이제 경자, 내년이 제일 좋죠. 예, 오히려. 뭐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뭐 그런가요? 병진 씨든 을묘 씨든 관계없이 무조건 가는 게 네. 좋은. 세운으로 보면 경자 세운이 제일 네.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신미대운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신미대운 되기 전에 네. 예, 이미 경호대운에 이미 네. 떠나 있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때는 미토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거기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나라도 좋진 않겠네요. 네. 이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주에 저는 토식상인데 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생전 안 치워요 저도. 근데 뭐가 좀 그래요. 다 안 치우는 사람들인데. 네, 아니 정말 안 치우거든요 저는. 네. 사무실 바닥도 한 달에 한 번 닦을까 말까. 네, 가끔 네, 누가 네. 다 커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커피 엎지르면 어쩔 수 없이 닦아야 맞아. 될 때. 사고가 나야 돼. 근데 이제 대신 제 방이나 아니면 제 사무실에 오면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어질르진 않거든요. 어질르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않아요. 네. 제 그 방법이거든요. 네네네네. 토가 많으면 좀 잘 안 치우나요? 네? 산만할 것 같은데 산만하고 게으르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뭐 성향이 상황에 있는 따라서 다르지만 뭐 강원 선생님도 수가 왕성하고 저도 수가 왕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지저분하게 이제 있는데 음. 뭐 저는 또 이렇게 산만한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음. 아예 안 어지르는 방법을 네, 써요. 네, 저는. 네, 네. 그래서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건 좀 습관적으로 하는데 드러질러 놓고 예. 치워야지. 선생님 몇 년 만에 이제 치우셨잖아요. 아 치우셨어요? 이사 가려고 네.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한 날 갔는데 복도가 깨끗해요. 네. 복도부터 더럽다요? 선생님 집은? 일단 현관에 신발이 한 20개 정도가 기본 옵션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이제 수가 많으시니까 현관을 열면 답답하겠다. 집에 한 20명 있는 느낌이에요. 네. 혼자 계신데. 그리고 막 신발 입고 일단 양쪽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네. 주방에도 짐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뭐 이렇게 이 벽이 놀고 있는 벽이 없어요. 음. 뭔가 이렇게 네. 다 있고. 제가 권장하는 건 강원 선생님한테. 네, 뭐 이렇게 소파 의자마다 옷이 다 걸려 있고 네. 그래도 발 디딜 틈은 있어요. 집이 워낙 넓으니까. 네. 근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개 좀 찾아봐. 거기 그 옆에 그 열어보면 없냐? 그리고 뭐 보물찾기 보통 뭐 하면 되겠다. 옷이 바닥에 있기도 하고 네. 뭐 책도 막 이렇게 벽마다 쌓여 있고요. 네. 정말 틈이 없어요. 네. 근데 한 날 갔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이제 집을 내놔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러 오는데 집이 네. 그렇죠. 막 그것도 영향 많이 이러면 안 끼치죠. 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하셨던데 네. 이미 그러고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음. 다시 원상 복구가 돼서 아마 이사를 못 가지 않으실까 네.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잠깐 샜지만 네. 어쨌건 그럼 쇳불도 당김에 네. 빼라고 네. 예, 조언을 해주셨고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애노님이 그간 고생하셨던 거 앞으로는 이제 좀 좋은 일 있으시기를 네. 예, 저희 정말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미국에 가셔서 좋은 일들이 좀 가득하고 말 그대로 행복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예, 진짜 좋겠다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제 좀 안 아프시면 건강이라도 좀 빨리 네. 찾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이렇게 무신일주 대표 사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창작의 고통 시간이. 아 진짜 오랜만이죠. 네, 이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김창균님. 뭐 이게 제가 정해야 되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누가 너 언제나 그랬어. 너. 그냥 저는 무신일주 하면은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이 네. 진짜 딱 두 사람이에요. 강원 쌤이랑 네. 김원준 총수라서. 아 근데 무신일주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저는 뭐 그런 거 갔으면 네. 좋겠는데요. 좀 이 다양함을 음. 내포할 수 있는 음. 네. 강원도 있고 네. 뭐 김어준도 있고 누구도 있다. 뭐. 강원도 있고 김호준도 있다. 그건 너무 똑같잖아. 너무 그러게. 비슷하잖아. 그래,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해. 그 뭐의 무토에 되게 다양함을 음. 내포할 수 있는 어떤 제목이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그-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요?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 그걸로 가죠. 역시 또 서울대 공부할까 아니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예측 네. 불가능. 예측 불가능. 자 우리가 보물찾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영역에 보물이 있다는 건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음. 그게 딱 그 무신의 삼의 궤적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찾지 못해요. 네. 알지만 못 찾아. 네. 뭐 착각으로 못 찾을 수도 네. 있고 집착으로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고집으로 놓칠 수도 있고 네. 여기 안 되면 딴 데가 있는 아니야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막 그러고 이제 막 끝까지 우기다가 네. 날리기도 하고. 그러다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신 자체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긴 또 선생님만큼 무시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근데 이제 있겠어요. 아니 강원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뭐 생각할 때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하는 막 그런 궁금한데 어쨌든 질문은 하고 싶고 막 그런 네네.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아프셨을 때 얼마 만에 깨어나 저는 진짜 그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얼마 만에 깨어났어요. 한 30일 뭐 이거 딱 그걸로 끝인 거예요. 굉장히 담담하게. 그래서 무신일주가 진짜 낙천성이 있는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이분도 지금 거의 얘기하시는 게 애너님도 이 정도면 이 애너님은 저는 뭐, 너무 아이고, 놀랬거든요. 예. 이건 너무 나중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한 아이고.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꿈은 다 그리고 강은 계세요. 100배, 김호준 만배. 얘 진짜 이 강철 멘탈에서. 정말 멘탈 강하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니 이런 힘만 지금 가지고 본인한테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것만 아신다면요. 사막을 홀로 건너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뭐 근데 대부분의 무신주는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또 모른다. 근데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그 처음에 본인을 설명하실 때 뭐 얼굴은 온순하게 생겼고 네. 뭐 화를 못 내게 생겼고 네. 뭐 이렇게 좀 자꾸 네. 연약하게 본인을 소개를 하셨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네, 네.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 오셨으면 네. 진짜 이거는 버틴 것만 뭐. 해도 뭐. 애너님. 예, 이후에 좀 그 소식들도 전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좋은 소식들이 간혹 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 저기 어떤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2차 시험 합격 못하신 분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 뭐 이거는 이 달에 뭐 문제 없이 시험문이 있으니까 붙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분이 합격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이 사실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잡으면 제가 그 합격했다는 말씀을 치매라서. 아니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면 그걸 다 말씀을 드려야 네, 돼요. 네, 네. 그분이 그때 이랬고 저랬고. 그 과정이 참 속으로서는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최근 거는 또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네. 뭐 혼자 또 이제 축하해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뒤에 이야기도 좀 공유가 되면 네. 저희 모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도 정해졌고요. 네. 네. 이렇게 무신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신일주 추가 사연이랑 네. 함께 저희가 늘 하던 게 있죠. 연애 공략법. 어. 일주별 네. 연애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공략하고 네.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신을 꼬시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사기 결혼. 굉장히 쉬워. 근데 강원 선생님 생각이 되게 궁금해. 네,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마무리 전에 무신일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일주를 예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육식갑자 대장장의 29번째입니다. 아 이거 말만치 않습니다. 기사일주. 기사일주. 예, 이건 네. 또 흥미진진한가요? 예, 아주 빡센. 네. 빡센. 자갈밭 같은. 저는 아까 강원 선생님 그 한결에 칼럼 읽다가 트럼프가 무슨 일주였죠? 기미일주. 기미일주 네. 하시면서 네. 한국 대통령 중에 두 사람이 기미일주고 약간 대통령의 그게 많은 일주라 그래서 갑자기 기로 시작되는 일주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뭔데 이렇지? 기토가 어마어마하죠. 네, 저희가 지금 육식갑자 29번째고요. 네. 예, 기토를 2번 정도 했습니다. 했어요? 아, 했구나. 했구나. 새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 네. 그렇군요. 뭐 어쨌건 기사일주에 이 방송 항상 새로워서 좋아요. 관한 네가 질문과 새롭다 임마. 마무리할게요. 네. 네, 기사일주 사연이 아니더라도 기사일주에 대해 궁금한 거 네. 예,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송 참여 질문 남겨주시고 하는 참여 부분은 라자명 다음 카페 공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